김건희 여사가 이제 보석을 신청했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들이 뭐 저희도 그렇고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입수를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치인 배우자로서 언제든지 의도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샤넬백을 받은 게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 거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디올백 이거 정치 공작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좀 드러냈었거든요. 그 영상 보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디올백도 그렇고 샤넬백을 누군가 주고 받았어요. 그거를 정치적인 공작, 함정이라고 송치부자 진짜 생각할까요? 함정에 너무 자주 빠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뭐 서희건설이 판 함정에도 빠지고 명태균 씨가 판 함정에도 빠지고 뭐 네. 지금 뭐 최재형 목사 그리고 지금 건진 법사 지금 뭐 온갖 함정이 다 빠지네요. 그러니까 함정이기 때문에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절하기 어려워서 설득을 계속했기 때문에 받았다. 이 말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갑자기 사실 지금까지는 받았다는 사실도 한 번도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 목걸이를 비롯해서 지금 목걸이는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하고 있죠. 근데 샤넬백도 난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왜 갑자기 말을 바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거짓말이라는 것도 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거짓말을 같이 꾸미고 있는 사람들끼리 합이 맞아야 되는데 줬다는 사람이 계속 줬다고 그냥 막 입장을 바꿔버리니까 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줬다는 사람이 줬다고 하는데 그리고 중간에 연결고리인 그 백화점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영부인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뭔가 전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더라. 행정관도 왔다. 이런 구체적 진술을 하니까 그 두 개만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끝까지 이 목걸이, 가장 가격이 비싼 목걸이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건진법사의 주장 말고는 아직 뭔가 물증이나 아니면 중간 연결고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든 끝까지 거짓말할 수 있겠다. 이건 어떻게든 끝까지 그냥 함정이다 뭐다 그냥 핑계를 대볼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서희건설에서 줬다는 것도 인정을 한 게 어쩔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사진이 다 찍혔거든요. 그 외교 순방을 갈 때 서희건설에 준 목걸이 장신구를 찬 게 다 찍혔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어차피 지금 거짓말을 더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설득이나 뭐 이런 공작 때문에 내가 불가피했다는 부분 그러면서 나는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니 결국 보석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이런 것들은 재판을 가서 내가 성실히 받을 때는 일단 풀어달라는 겁니다. 왜 풀어줘야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짓말도 합의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건진법사와 이거 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이 좀 풀려나야 이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을 합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적성을 갖고 나가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국민들도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가 이 말을 듣고 아이 그러네. 보석해줘야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구속이 됐을 때도 서희건설에서 그 실무를 제출했을 때 판사가 유일하게 물어본 것이 그거 받았냐 물어보니까 안 받았다고 얘기해서 그게 결정적으로 구속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요, 김 교수님. 왜 그동안에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래서 거짓 해명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순간이 아니고 꽤 몇 달 길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앞에 해명을 또 해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예.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아마 이번에도 보면 그 샤넬백 2개는 받았는데 반그라프 그 이 명품 목걸이 받지 않았다는 부분도 보면 저는 지금 잠적해 있는 유경옥 전 행정관하고 좀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샤넬백 2개 정도는 받아도 과거에 그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그때 뭐 디오르백 받았을 때 보면 어쨌든 그 정도 받는 부분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청탁 금지법 정도밖에 위반이 안 되는데 예. 만약에 고가의 목걸이까지 받았다면 이건 이제 알선수재나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유경옥 행정관이 건진법사에게 샤넬백 2개하고 그라프 목걸이까지 받았는데 그 부분을 본인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면 유경옥 행정관이 결국 가지고 있었다가 건진법사에게 돌려주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죠. 그렇다면 예. 사실 유경옥 행정관이 그라프 목걸이 받았는데 영부인께는 안 주고 본인이 돌려줬다 그러면 사실 유경옥 행정관이 문제가 되는 네. 것이지 본인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막 샤넬백 2개 정도를 쓰다가 돌려줬다고 하는 부분이 되면 결국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밖에 해당이 없으니 예. 본인이 아마 유용옥 전 행정관하고 나름대로 조금 입을 맞춰서 본인은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받지 않는
청탁금지법 정도로 적용을 하고 유경욱 행정관이 그냥 목걸이 받았다고 돌려줬던 거 하면 유경욱 행정관은 또 아무런 죄가 해당하지 않으니 그렇게 나름대로 조금 조합을 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뭐 정치인 어떤 배우자로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보면 아무래도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배우자를 향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유혹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빠질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지방의원의 부인이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네. 대통령의 부인인데 누군가가 함정에 빠뜨리든 뭘 하든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함정에 안 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받는 겁니다. 받으면 안 되는 근데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거는 우리가 너무 아니한 생각 같고요. 예. 너무 함정에 자주 빠져요. 계속 빠지잖아요. 디올백부터 시작해서 샤넬, 뭐 나토 목걸이, 그다음 나토 뭐, 목걸이 3종 세트에 예. 그라프는 뭐 부인을 했으나 건진법사는 줬다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시계도 있지 않습니까? 로봇께서 시계 의혹도 나왔죠. 그렇죠. 예. 유혹이 남았습니다. 명품이면 그냥 그 자체가 함정인 줄 알면서도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업자들이라든지 주변에 청탁하는 사람들이 노렸을 건데 중요한 건 아까 뭐 이 공직자의 배우자, 정치인의 배우자가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 그랬잖아요. 순간적 판단이 탄핵과 이 어떤 여러 가지 구속에 이르려면 순간적으로 거짓 해명을 했다. 예. 범죄라는 건요. 순간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하지 않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부분들을 결정하는 순간 이거는 범죄가 되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반복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삼능습범이 되는 것이고 죄질이 안 좋다라고 봤을 때는 김건희 씨는 해명서 자체도 예. 거짓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 배경을 설명한 게 이준희 대표 보면은 여론 광풍이라고 좀 표현해서 여론 광풍이 과도한 비난이 두려워서 혐의를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례로 그 나토 목걸이 서희건설 관련해서 그 해명도 보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이거는 예전부터 제기돼 왔던 의혹이니까 계엄 전부터 나왔던 의혹. 그 해명을 보면은 그것도 상관이 없이 그냥 바뀌거든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실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경험을 한 게 지금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네. 그때부터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에서 생활했다거나 또는 당 대표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을 했다거나 단체장을 했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정치인의 경험을 했다 그러면 내가 정치인이 됐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지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하든지 청탁하든지 또 만남을 요청하든지 이런 거를 좀 경험을 하면서 예. 내가 멀리할 사람 가까이에서 뭐 믿고 얘기할 사람 이런 거 좀 가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바로 대통령이라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경험이라든가 그런 어떤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조언해 주는 사람도 제대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심리 상태를 본다면 여론에서 그렇게 김건희 여사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겁먹고 떨리고 후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심리 상태를 좀 본인이 좀 솔직하게 표현한 게 아니겠는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제 되려고 그러면 부인조차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준비가 덜 된 부분 그런 부분은 매우 아쉽다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스템 부속관실 뭐 특별감찰관실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 그리고 아니겠어요? 대통령 그 배우자만 했던 게 아니라 검찰총장 배우자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그 상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가할 상황들 트레이닝할 기간은 충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보면은 이제 다소곳하게 저렇게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김건희 씨가 뒤에서는 어떻게 말하자면은 남자 이상으로 발언들이 복수해야지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복수하고 말 거야. 너 한번 털어볼까. 이런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이게 실수다 선처를 바란다는 말이 국민한테 얼마나 통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는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법원에 소명을 했다는 겁니다. 내일이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법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속도 같이 되고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간에 호실만 다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법원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 내일입니다.